안녕하십니까, 이진영입니다.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 우리 출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요. 이걸 좀 키워볼까요? 예,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예, 적용 우리 기사의 필기를 먼저 보시면, 예, 직무 분야, 자격 종목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종목이 되겠고요. 25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5, 6, 7, 8, 4년에 걸쳐서 4년간 이런 규정, 이런 기준을 준수한다.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백문항에 객관식 시험이 되고 지금 5과목이 되는 거죠. 5과목이 되고 한 과목당 30분씩 2시간 30분에 걸쳐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을 보시면 측지학 및 위성 측지. 그래서 GNSS라고 부르고 측지학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제가 지구과학 같은 지구과학의 지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측지학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지구과학을 저는 잘 못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뭐 외울 것도 많고.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지학의 정의나 분류, 그래서 지구의 물리, 뭐 탄성파 측량이라든지 뭐 지자기 측량, 뭐 이런 것들이 또 혹은 중력 측량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물리 측량이 되겠죠. 그래서 측지학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얼마나 사이즈냐, 타원체로 되어 있느냐, 혹은 뭐 구면 삼각형, 뭐 구가량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거냐. 지오이드에 대한 사항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의하는 부분이 지구의 크기와 운동에 대한 부분. 사실 지구의 형상에 대한 내용이죠. 운동은 사실 뭐 자전을 한다든지 공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과거에 출제되곤 했었습니다. 자전의 뭐 요인, 뭐 공전의 공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이 지구의 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최근의 경향에는 뭐 운동과 관련한 부분은 여기도 보시면 없죠. 그렇죠? 지오이드가 무슨 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평균 해수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니까. 형상과 운동 돼 있지만 운동에 대한 개념보다는 지구의 크기, 지구의 모양 뭐 이런 부분에 한정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좌표계와 위치 결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좌표계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GNSS의 경우는 3차원 지구 중심 좌표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D 좌표에서 뭐 GRS80 우리나라의 좌표 타원체는 이제 GRS80을 쓰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WGS84 어떤 타원체를 쓰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그런 것들이 이제 3차원 좌표계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어떤 투영법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TM 투영을 한다. 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혹은 뭐 횡원통 투영을 해서 횡원통 투영, 뭐 UTM이라고 하는 부분, UTM과 뭐 TM,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측량의 원점, 경위도 원점이라든지 혹은 직각좌표, 평면 직각좌표 원점, 3차원 직교좌표 원점, 3차원 지구 중심 좌표계 뭐 이런 부분들, 즉 측량의 원점 거기다가 5번째 과목에 측량학에도 사실 원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경위도 원점이나 혹은 뭐 수준 원점 이런 부분들도 각각 중복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 원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평과 수직 측지망, 평면 기준 측량과 수준점 측량, 즉 평면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과 수준점에 대한 이런 부분, 높이에 대한 기준점, 그 다음에 평면 기준점은 2차원적인 기준점이죠. 높이를 1D라고 보면 1 디렉션, 2 디렉션 합치면 뭐가 돼요? 3 디렉션, 디멘전이죠. 디멘전. 3차원 그런 관측을 할 때 평면 기준과 높이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구분해서 과거에는 이제 측량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고요. 또 중력 측량과 중력장. 그래서 중력 측정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실 출제 빈도에는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지자기와 탄성. 지구 물리 측량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요 내용입니다. 지자기와 탄성파, 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물리, 지구의 뭐 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지구 내부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이느냐. 뭐 탄성파, P파, L파, 뭐 S파. 뭐 지자기 측량 같으면은 지자기의 3요소 뭐 이런 것들, 평각, 복각, 수평, 불력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중력 이상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측지학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이제 GNSS. 그래서 위성 측위의 일반, 그다음에 위성 측위에 대한 재원, 시스템에 대한 재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위성 측위의 재원 그러면 구성 요소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GPS의 구성 요소, 뭐 우주 부문, 사용자 부문, 뭐 제어 부문, 뭐 이런. 그래서 위성의 어떤 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GNSS의 측위의 원리. 그래서 측위의 원리, 또 위성의 신호. 그러니까 반송파를 통해서 관측을 할 거냐, 혹은 코드에 의해서 관측을 할 거냐 등등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각각의 신호가 뭐 코드는 뭐 CNA 코드가 있고 P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반송파는 L1, L2, 뭐 L5 뭐 이런 등등의 반송파가 있다. 그래서 신호 전달에 대한 그런 내용을 묶어서 원리로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측위에 대한 부분들은 위성의 항법, 내비게이션을 얘기하게 되겠죠. 단독 측위와 혹은 DGNSS. 그래서 이제 여기는 상대 측위가 되겠죠. 그래서 단독 측위는 뭐 절대 측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 측위. 그래서 DGPS, 과거에 이제 DGPS라고 부르던 내용이 GNSS로 묶여서 GNSS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정밀도가 단독 측위보다는 상대 측위가 더 정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정밀도 비교 같은 것. 어떤 게 더 정밀도가 되는 거죠. 정밀도 비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측위 방법 및 계산. 그래서 간섭 측위냐,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도 뭐 그렇게 출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오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선 해석이나 GPS에 대한, GNSS에 대한 오차의 원인, 또 방송력과 정밀력. 당연히 정밀력이 더 정밀한 관측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다가 우리가 뭐 DOP라든지 오차를 얘기할 때 DOP나 혹은 뭐 사이클 슬립이라든지 혹은 멀티패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묶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부분에서 공공, 민간, 기타 활용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 항상 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라든지 어떤 기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뭐 계산 문제 같으면은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에 대한 기준, 즉 이제 정밀도라고 하는 게 12분의 R제곱분의 D제곱. 그렇죠? 12분의 1의 R제곱분의 D제곱이 정밀도가 된다. 100만 분의 1 정밀도일 때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면 두 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하고요. 또 구가량에 대한 부분. 구가량 엡실론은 R제곱분의 A 라디안으로 구한다. 뭐 이런 등등의 계산 문제. 항상 계산 문제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면적이 얼마냐, 혹은 뭐 반지름이 얼마냐, 구가량이 얼마냐 이런 등등을 계산하는 부분하고 편평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문제, 혹은 우리 이런 거 있죠. 주파수 얘기할 때 지금 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다. 그러면 시간분의 1을, 시간의 역수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값은 거리 곱하기 주파수가 된다. 그래서 주파수를 구해라 그러면 속도를 거리로 나누면 되고요.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계산 문제들이 항상 꾸준히 출제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지학과 GNSS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응용 측량은 요거는 순수하게 계산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 및 최적 측량 같으면은 면적을 관측하는, 그래서 뭐 삼각형일 때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어가 있을 때 면적 측량하는 뭐 심슨의 제1, 2공식 내지는 좌표에 의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패턴이 되겠고요. 최적 측량은 단면에 의한 단면법, 뭐 중앙단면법이나 양단면 평균법이나 혹은 뭐 각주 공식 같은 거, 그 다음에 등고선에 의해서 혹은 점고에 의해서 면적을 재는, 최적을 산정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 되겠고요. 면적의 분할 같으면 삼각형 면적 분할에서 삼각형을 뭐 이렇게 평행하게 분할을 할 거냐, 꼭지점을 기준으로 m 대 n으로 구분할 거냐, 혹은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점의 위치가 어디냐, 혹은 이런 식으로 사다리 꼴일 때 m 대 n으로 구분하는 이런 등등의 면적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뭐 좌표를 구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출제되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노선 측량 같으면은 노선 측량에 대한 종류, 곡선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면 곡선이 있고요. 평면 곡선 중에 완화 곡선이라는 게 있고 또 수직 곡선이 있죠. 수직 곡선을 우리가 종곡선이라고 부르고 평면 곡선을 단곡선이라고 부르고 완화 곡선은 도로에 설치하는 완화 곡선을 클로소이드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면에 대한 원곡선을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 측량과 뭐 종횡단 측량 20m마다 하나의 측점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종횡단 측량을 해서 각각의 단면적이 어떻게 되고 단면에 의한 토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계산. 그래서 단곡선 설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서 단곡선을 만약에 이제 설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교각과 BC점과 EC점, 그 다음에 뭐 교각. 그러면 뭐 TL은 접선의 길이 R 탄젠트 2분의 I, 곡선의 길이는 180도분의 파이 뭐 RI 뭐 이런 식으로 중앙 종거와 외선 길이, 그 다음에 장현, 그 다음에 편각 2R분의 L 라디안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단곡선 설치에 대한 부분,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완화곡선은 뭐 A제곱은 R 곱하기 L이다라고 하는 기본식이 있고요. 이게 클로소이드에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도로에 설치하는 완화곡선은 클로소이드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켄트와 슬랙, 즉 평경사와 확폭에 대한 부분도 개념적인 그런 부분, 계산보다는 개념적인 부분으로 많이 출제가 되곤 합니다. 완화곡선의 성질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곡선이라고 하는 게 종곡선이 되는데 요거는 계산 문제가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거를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200L분의 I1 마이너스 I2 곱하기 X의 제곱의 형태로 종거를 구하고, 그래서 계획고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천 측량의 수준 기표, 뭐 거리표, 뭐 대행단 측량, 뭐 이런 등등의 측량이 있고, 하천 측량에서는 이제 수위라든지 유속 관측하는 유속 단면에 의해서 각각의 수심에 의한 뭐 유속 계산하는 것, 뭐 1점법이냐, 2점법이냐, 3점법이냐, 뭐 1점, 2점법, 3점법. 그래서 3점법이 가장 많이 나오죠. 3점법은 4분의 1에 V 0.2와 뭐 2배의 V 0.6, V 0.8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4로 나눈다. 0.6에다가 2배를 해주니까 뭐 이런 등등의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평면 측량에 대한 범위, 하천 측량의 평면 측량에 대한 범위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유속이라든지 뭐 유량, Q는 AV다라고 하는 연속 방정식 기억하시면 되겠고, 뭐
뭐 유량 곡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단면적을 구해라라는 그런 부분하고요. 혹은 유속을 관측하는 뭐 매닝의 유속 공식 사실은 매닝의 유속 공식 n분의 1에 r의 3분의 2제곱 i의 2분의 1제곱 수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은 뭐 출제가 되긴 하는데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수로 측량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 나오진 않죠. 예. 해안선 측량, 뭐 연안 자료조사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로 측량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출제는 그다지 많이 되진 않는다. 예. 해안선은 약 최고 고조면 가장 높은 조위가 가장 높을 때 해안선을 결정을 한다. 그런 부분이죠. 뭐 앞에 측지학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수준면인 약 최저 저조면, 간출지 같은 데는 해안선 같으면은 약 최고 고조면, 가장 높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다음에 뭐 조석 관측, 그다음에 수심 관측 이런 등등. 터널 측량도 있습니다. 터널 측량은 터널 안에 측량이 있고 터널 밖에. 이걸 우리가 지상 측량이라고 하죠. 터널 외 측량을 먼저 하고 연결 측량을 해서 터널 내 측량을 하게 되는 이 순서를 1번, 2번, 3번으로 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단면 측량 혹은 수준 측량에 있어서 터널의 경우는 스타프를 거꾸로 세우죠. 그렇죠? 기계는 바닥에다 세우지만 거꾸로 세워서 수준 측량을 할 때 높이 값을 마이너스 부호를 적용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시설물 측량 들어가는데 도로의 시설물 대장 도서 작성하고 지하 시설물. 여기도 시설물 측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죠. 지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방제 시설물. 방제 시설물 측량과 대장 도서. 그다음에 시설물 변이 측량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다. 택지 조성 측량 그래서 용지도를 만들고 용지 측량을 하고 구획 정리 사업, 구획 정리 측량을 했을 때 지구계 측량, 구획 확정 측량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경관 측량도 경관 측량의 분류. 그러니까 경관을 어떻게 볼 거냐, 평면적인 시각으로 볼 거냐, 수직적인 시각으로 볼 거냐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과거에는 시험에 종종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의 경향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과목은 사진 측량 원격 탐사입니다. 사진 측량을 이제 항공 사진 측량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원격 탐사는 리모트 센싱이라고 보면 사진 측량에서 먼저 사진 측량의 정의와 분류, 또 특징, 장점 같은 거죠. 장단점.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정확도. 그러니까 평면적인 정확도와 수직 정확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입체 시의 원리나 방법, 시차. 그래서 시차 차를 구하는 공식이 h분의 h의 b0 이렇게 b0를 우리가 주점 기선 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등등으로 시차 차 계산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또 사진 촬영을 할 때 촬영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또 판독을 할 때 판독의 요소, 판독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기준점 측량, 또 세부 도화에 관한 사항, 표정과 사진의 표정, 뭐 내부 표정과 외부 표정, 외부 표정에는 상호 표정, 뭐 절대 표정, 접합 표정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그다음에 공간 지도 제작. 여기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갔는데 사실 판독 위에 보면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진 촬영에 대한 준비, 촬영 계획에 대한 부분에 뭐 사진 매수를 구하는 그런 부분까지 뭐 사진의 어떤 면적이죠. 사진이 표현해주는 그러한 면적, 사진 한 장이 표현해주는 그러한 면적을 계산하고 사진의 매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을 계산하는 뭐 B는 MA 1-P, C는 MA 1-Q, 중복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기선의 길이죠. B와 C는 종 기선 길이와 횡 기선 길이, 중복도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영상 지도 제작, 모자이크와 영상 처리. 자, 그 다음에 수치, DEM에 대한 얘기죠. 수치 지형 모델. 또 라이다 측량도 들어갑니다. 항공 레이저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항공 레이저.
그래서 원리 방법. 그래서 GPS와 INS, 그 다음에 레이저, 스캔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측량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전처리, 수치 표면 자료, DEM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라이다가 연결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사진 측량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원격 탐사에 대한 내용이죠. 리모트 센싱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정의와 플랫폼, 그러니까 어떤 위성을 가지고 그 위성에 담기는 센서가 뭐냐, 그래서 원격 탐사를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그래서 자료 수집과 보정, 처리, 분석 이런 등등이 각각의 내용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편집까지. 그다음 네 번째 과목은 GIS죠. GIS의 개요, 정의와 주요 기능, 그다음에 구성 요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여기다 하나 더 넣자면 맨파워죠. 인적 자원이 하나가 더 들어가서 네 가지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공간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 자료의 관리. 속성 데이터는 숫자와 문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공간 데이터는 어떤 위치를 표시하는 그러한 데이터로 보게 된다. 그다음에 뭐 벡터 데이터냐, 레스터 데이터냐 이런 등등도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표준화, 데이터 포맷과 데이터 모델,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메타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와 공간 분석, 각각의 데이터 처리 레이어에 따라 공간 분석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뭐 네트워크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뭐 각종 분석, 뭐 버퍼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간 분석에서 다뤄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응용, GIS가 어디에 응용이 될 거냐. 그다음에 정보 구축, 3차원 데이터, 공간 데이터를 구축할 때 지도나 수치 지도, 기본 지리 정보, 좌표 변환, 디지타이징과 스캐닝. 디지타이징은 벡터 자료를, 스캐닝은 레스터 자료를 만들 때. 그다음에 3차원 공간 정보, 지하 공간 정보 이런 등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계산 문제는 거의 없고요. 전부 대부분의 경우는 내용, 단순한 그런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GIS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측량학은요. 측량 기기, 기기별 조정, 그러니까 오차에 대한 그런 내용 등이 기초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리 측량할 때도, 각 측량할 때도 오차는 나오게 되니까요. 종류와 각 기기별 그런 조정에 대한 이런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학습하셔야 되겠고요. 삼변 측량과 삼각 측량. 삼변 측량은 코사인 법칙을, 삼각 측량은 사인 법칙을 적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A, B, C 대응되는 변을 A, B, C라고 하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으로 구하면 되겠고,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다. 이런 식의 사인 법칙에 의해서 편심 관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전부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고, 최근에는 코사인 법칙에 의한 삼변 측량도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각 측량, 트래버스 측량이라고 해서 관측 순서와 관측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거리 측량에 대한 오차, 각에 대한 오차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계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다각 측량, 방위각에 대한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좌표의 전개.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합위거, X를 합위거라고 부르고 Y좌표를 합경거라고 부르겠죠. 최종 목적은 이걸 얻는 겁니다. 수준 측량은 높이값을 얻는데 야장기기법, 기고식 야장, 승강식 야장, 고차식 야장.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고식 야장을 기고식 야장이 거의 대부분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준망에 대한 조정, 오차 조정이 되는 거죠. 교호 수준 측량, 평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레벨을 측점과 측점 사이에다 세워야 되는데 물이 있어서 세울 수가 없을 때 양쪽에 기계를 세워서 각각의 평균을 해서 높이값을 계산한다. 교호 수준 측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형 측량에 대한 부분은요. 지형도를 작성하고 등고선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차, 그 다음에 오차론, 조정 방법, 최소 제곱법을 쓴다. 혹은 최악값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과정인데 최악값을 구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되냐면
경중률에 대한 고려를 한다. 이 경중률을 여러분이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법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총칙에 대한 부분과 통칙, 그 다음에 기본 측량, 공급 측량, 일반 측량, 그 다음에 측량업자가 어디에 속하느냐, 측량업 등록과 측량업, 그 다음에 성능 검사하고 벌칙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실기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실기 시험의 경우는 직무 내용이 국토의 이용 및 개발, 건설 공사, 공간 정보 및 DB 구축을 위해 각종 측량 공간 정보 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작업 수행을 하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수행 준거는 측량기기를 정치해서 기계를 세우고 관측도 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그런 것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오차가 생겼다면 오차를 조정해서 측량 성과를 계산하고 정확도를 분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4시간 정도 걸리는데 필답형 2시간 반에 작업형 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복합형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간 정보의 위치, GNSS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방법과 장비를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측량 장비를 정확하게 설치해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을 수행하고, 3차원 위치 성과 관련해서 허용 오차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준 측량을 하는데 수준 측량의 작업 규정에 따라 측량 장비를 선택하고 관측을 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수준 측량을 외업으로 하게 되면 기고식 야장을 왕복 관측을 하게 되죠. 왕복 관측을 해서 답을 얻는 그런 과정을 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허용 정확도 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왕복 관측을 하게 되면 평균에서 최하값을 구하는 그러한 답을 내겠죠. 토탈 스테이션으로 관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스테이션 장비를 세워서 오차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3차원 위치 성과, 3차원 위치라고 하지만 사실 평면적인 위치를 얻고 끝나죠. 그렇죠? XY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결과물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두 가지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하나는 외업 시험을 보고 내업 시험을 보는데, 외업 시험에 또 두 가지, 하나는 수준 측량, 또 하나는 토탈 스테이션 측량. 그래서 각종 어디 하나도 0점을 맞게 되면 총점이 60점을 넘더라도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준 측량이 0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토탈 스테이션. 토탈 스테이션을 세워서 방위각도 얻고 거리도 얻고 그 다음에 좌표도 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외업 시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황 측량에서 작업 계획에 따라 현장에 지형 측량을 하고 기준점 위치를 선정해서 3차원 위치를 정한다. 그 다음에 성과를 정리한다. 그래서 각각의 지형도를 작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측량에 대한 기준점 측량 세부도화. 그래서 지상 기준점을 선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오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부분은 내업에서 이제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치 표고 모형, 수치 표고 모형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DB 구축, 정위치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 간 관계, 노선 측량에 대한 내용. 그래서 노선 측량의 작업 조건에 따라 선형도를 작성하는. 그러니까 사실 중심선 측량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혹은 종횡단 측량을 해서 어떤 토량을 계산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 종단 측량을 하고 진행의 직각 방향으로 횡단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종단면도를 만들고 횡단면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게 되면 토량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이 노선 측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 측량, 하천 측량, 우리 내업에서 하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횡단 측량을 해서 수심이라든지
성과를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뭐 단면의 면적을 얻는다든지 혹은 예, 평균 유속, 예, 1전법이나 2전법 평균 유속을 구하거나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연안조사 측량, 불규칙 삼각망을 등고선으로 작성할 수가 있고, 또 해안선 측량, 뭐 조석 관측, 뭐 수심 측량 뭐 이런 부분들을 성과 정리까지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내업과 외업 서로 실기 시험에서는 내업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 외업도. 근데 저도 예전에 한 30여 년 전에 시험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업을 잘한 시험에서는 외업을 잘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이제 외업을 세 종목을 할 때 시험을 봤었죠. 그러니까 뭐 토탈 스테이션 이전에 데오돌라이트하고 평판하고 레벨하고 뭐 이런 관측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업의 경우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기존에 기출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 이것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의 문제를, 그게 뭐 최소제곱법의 문제가 됐든, 그러니까 오차를 정리하는 문제가 됐든, 다각 측량의 문제가 됐든, 노선 측량이나 사진 측량이나 각각의 이런 패턴의 문제들을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외업의 경우는 실제 어떤 기계를 세워서 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어서 그 결과물들을 신속하게 뭐 제한 시간 안에 그 결과를 이제 쓰는 그런 연습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두 개 다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하셔갖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이 이제 미숙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잘 배분을 하셔서 우리 60점만 넘으면 되고 꽈락이 나오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서 집중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